2022년 전기기사 실기 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풀이할 할 문제는 수변전설비 KC 한국전기설비 규정이지요. 조면설계 시퀀스에 대한 문제 풀이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입력 ABC에 대한 Y1, Y2를 다음에 진리표와 같이 동작시키고자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 진리표가 주어졌고요. 입력 변수는 ABC 3개 주어졌고 출력은 Y1과 Y2 두 개 출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0, 1 주어졌을 때 0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 B접점이 될 것이고 1은 A접점이 되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Y1과 Y2에 대해서 여기 0, 0, 0, 0 주어졌을 때 요 0으로 주어진 것은 출력이 안 나오는 경우고 요 Y1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는 경우는 1, 1, 1 이 경우 되겠지요. Y2에 대한 출력도 마찬가지 0일 때는 출력이 안 나오는 경우고요. 1일 때 출력이 나온다 이런 의미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0과 1의 의미는 뭡니까? 각각 Y1과 Y2에서 어느 경우에 출력이 나옵니까?에 대한 기준이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주의사항으로서 접속점 표기 방식이 주어졌고 이렇게 표시하면은 접속이 표시될 것이고 이렇게 접속하면은 비접속 즉 교차라는 의미 되겠지요. 이 의미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접속점은 정확하게 접속점 표시를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출력 Y1과 Y2에 대한 논리식을 논리식에 대해서 간략화하시오. 단 간략화된 논리식은 최소한의 논리 게이트와 접점 사용을 고려한 논리식이다. 즉 아무튼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Y1과 Y2에 대한 논리식을 작성을 하고 그 논리식을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간소화시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논리 게이트가 최소한이란 말 들었으니까 요 접점도 최소한이란 말 들었으니까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시켜봐라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논리식을 작성할 때 출력이 두 개니까 Y1과 Y2가 두 가지니까 Y1에 대한 출력식, Y2에 대한 출력식을 작성하시면 될 텐데 이 진리표를 가지고 논리식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 가로 세로에서 요 가로라는 것은 어떤 곱이 되겠지요. 곱이 될 것이고 직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로는 합이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Y1에 대한 출력이 여기 있을 때 1을 주어졌을 때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1일 때 그러면 이때는 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 세 가지 출력이 나오는 세 가지 경우의 수들은 합, 즉 플러스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 Y1에 대한 출력식입니다. 요 Y1에 대한 출력식은 출력이 안 나오는 경우는 필요 없고요. 요 출력이 나오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 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는 첫 번째 뭡니까?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1일 때 두 번째 경우는 A하고 B가 1이고 C가 0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A, B, C가 모두 1일 때 이걸 가장 첫 번째 논리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1에 대한 출력식은 A, B 바 C 플러스 A, B, C 바 플러스 A, B, C 즉 첫 번째 경우는 B가 0일 때, 두 번째 경우는 C가 0일 때,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모두 1일 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논리식, 처음에 초기 논리식이 될 텐데 물어본 것은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간소화시켜봐라 얘기 드는 거니까 여기서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이 세 가지 식에서요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 경우 보시면 A, B 바 C, A, B, C 바인데 여기서는 공통 두 개를 묶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경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보니까 A, B, C 바 있고 A, B, C 있을 때 여기서 A, B 두 개를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A하고 B를 두 개 공통으로 묶어내면 다음 식으로서 A, B 바 C 플러스 A, B 묶어냈을 때 C 바 플러스 C라는 이런 공통을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논리식을 간소화시키는 법칙에서 A 플러스 A 바다 또는 뭐 B 플러스 B 바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또는 C 플러스 C 바다 주어지면 이 경우는 논리식 간소할 때 이 값은 항상 1이 되는 거죠. 1이다. 그러나 A 곱하기 A 바다 또는 B 곱하기 B 바다 이 곱일 때는 이때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합일 때는 어느 경우든 요 둘 중에 하나가 전부 다 붙어있는 상태에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붙어있는 상태니까 무조건 출력이 나오는 1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을 1로 봤을 때 이게 A만 남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다음 단계 거치면 A, B와 C 플러스 A, B가 될 텐데 여기서 다시 보니까 요 A 값을 공통 묶어낼 수 있겠네요. A를 다시 공통 묶어내면 B바 C 플러스 B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얘를 다시 A로 묶어내면 요 바꿔볼까요? B 플러스 B바 C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논리식의 간소화할 때 이 식 중에서 A 플러스 A바 B다 이런 형태로 나타냈을 때 또는 B 플러스 B바 C다 또는
뭐 C바 플러스 C 뭐 D다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건 다 없어졌던 거죠. 이게 없어지는 상태 되겠죠. 즉 A 플러스 B만 남는 것이고 B 플러스 C만 남는 것이고 C바 플러스 D만 남겠죠.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이 경우를 전개시켜 본다면 A 플러스 A바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A 플러스 A바니까 전체 1값이 되겠죠. 얘만 남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이 됐을 때 앞에 있는 것은 요거는 지울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서 B 플러스 B바 C에서 얘 없어지니까 최종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이 값은 뭐 남습니까? A 그 다음에 가로 열고 B 플러스 C 이게 최대한 간소화시킨 이런 논리식이 되겠죠. 그래서 Y원에 대한 논리식을 최대한 간소화시켰을 때 뭐가 됩니까? A 가로 열고 B 플러스 C가 되겠다. 이건 Y1에 대한 출력식 만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Y2에 대한 출력식입니다. 그러면 이 Y2에 대한 출력식을 보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경우 수가 주어졌네요.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가지다. 첫 번째 보니까 Y2에 대한 출력식은 A, B, C가 모두 0일 때, A, B, C가 모두 0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A, B, C 중에서 C만 1이고 A, B가 0이고 C가 1일 때. 세 번째 경우에서는 B만 1이고 A하고 C가 0일 때, A하고 C는 0이고 B만 1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만 1이고 B, C가 0일 때, A만 1이고 B, C가 0일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B만 0이고 A, C가 1일 때, A, C 1이고 B 0일 때. 마지막 경우에서는 뭡니까? A, B는 1이고 C만 0일 때, A, B 1이고 C가 0일 때. 이런 조건이 주어졌죠. 즉 6가지 출력에 대한 이런 경우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간소화시킨다면은 자, 첫 번째 보면은 요 간소화시킬 때 공통을 찾아보시겠죠. 첫 번째 얘하고 얘 볼까요? 얘하고 얘 묶으면은 요 두 개씩에서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A바 B바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바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얘는 없앨 수 있겠구나.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 배우니까 A, B, C, A바 B, C바 A, B바 C바에서 요 두 개를 공통으로 묶어내려고 보니까 요 두 개 공통이 좀 없습니다. 안 보이지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A, B바, C바, A, B, C바에서 여기 보니까 요 A, B바하고 A, B바 두 개를 공통 묶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역시 C바 플러스 C에서 이해도 되는 거니까 없앨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보니까 요 두 개씩을 보니까 A바, B, C바, A, B, C바에서 B, C바로 묶어낼 수 있겠죠. 공통으로. 그러면 A바 플러스 A가 1을 처리되는 거니까 이 A도 없앨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A바, B만 남을 것이고 여기서는 뭐만 남을 거예요? 이 두 개씩에서는 B바, C만, A, B바 남을 것이고 A, B바 남을 것이고 여기서는 뭐가 남을 거예요? B, C바 남을 수 있겠죠. 이걸 다시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A, B, 그 다음에 가로로 C바 플러스 C 그 다음에 이 두 개 B바 C로 묶어내서 A바 플러스 A 그 다음에 이 두 개 묶어서 A, B바로 묶었을 때 C바 플러스 C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럼 전부 다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중간 과정 A바 B바 플러스 A, B바 플러스 B, C바이다. 근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또 공통 묶어낼 수 있겠죠. 뭐로 묶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B바로 다시 묶어낼 수 있게 두 개씩에서 이 두 개를 B바로 묶어낼 수 있겠는데요. 그럼 B바로 묶어내면 A바 플러스 A 되는 거 또 없앨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바로 묶어내면 A바 플러스 A 플러스 BC바에서 얘 1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고친다면 B바 플러스 BC바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던데 한 번 더 간소화시킬 수 있겠죠. 최대한 간소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 플러스 A바 B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없어지는 거니까 이 없애서 최종 남는 게 뭡니까? B바 플러스 C바만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간소화시킨 것은 뭐가 됩니까? B바 플러스 C바 요게 Y2에 대한 논리식 최대한 간소화시킨 그 식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2번 문제에서는 1에서 구한 논리식을 논리회로로 나타내시오. 논리회로라는 것은 어떤 그 로직 시퀀스,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를 이용해서 논리회로로 무접점으로 나타내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 1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리식 그려보시면 되겠는데 요 Y1에 대한 출력은 이 Y원을 그릴 때는 요 B 플러스 C, 요 OR 게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직렬이니까 AND 게이트, OR 게이트 하나하고 AND 게이트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Y2에 대한 논리식은 요 B바 C바니까 요 두 개, OR 게이트 하나만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 그려보겠습니다. 이 본다면, 요 Y1은 A 곱하기 B 플러스 C다. 여기서
A, 그 다음에 B하고 C, 요 B하고 C는 OR 게이트에서 다시 AND 게이트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2는 NOT 게이트니까 B바, C바, NOT 게이트 달아서 OR 게이트 연결해서 Y1과 Y2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Y1이다. 자, A, AND 게이트지요.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C, 요 B하고 C가 OR 게이트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OR 게이트 묶여서 요 A하고 다시 한번 AND 게이트로 묶여서 이렇게 AND 게이트 묶여서 요게 Y1이다는 출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2는 NOT 게이트니까 비접점이니까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전부 다 이렇게 NOT 게이트를 달아서 OR 게이트 되겠죠. OR 게이트 달아서 요게 Y2에 대한 출력이 되겠죠. 자, 이것이 2번에 대한 출력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꼭 접속 표시 꼭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요 세 번째 문제는 1에서 구한 논리식을 시퀀스 회로로 나타내시오. 이 시퀀스 회로라는 것은 릴리 시퀀스, 즉 유접점으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퀀스로 나타낼 때 유접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접속 표시 꼭 먼저 해주셔야겠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Y1은 뭐가 됩니까? Y1은 A, 그 다음에 B 플러스 C. 이 두 개 병렬, 요게 두 개 직렬. 그래서 A, 그 다음에 B, C 병렬에서 Y1에 대한 출력이 나올 거고요. Y2는 B접점이니까 B바, C바에서 Y2에 대한 출력시 이렇게 해서 시퀀스 회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추셨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갑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용어의 정의를 적으시오. 1번 PEM 도체, 2번은 PEL 도체 주어졌고요. 하나 더 있었죠. PEN 도체 있었는데 이 PEN은 빠지고 PEM 그리고 PEL 도체 두 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 PEM과 PL은 뭡니까 했을 때 이 PE 플러스 M, PE 플러스 L 해서 요 PE는 보호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은 중간선, 그 다음에 L은 선도체를 얘기하겠지요. 자, 그래서 요 PEM 도체는 뭡니까?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 그 다음에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직류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류회로이다. 그래서 직류회로에서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고 PEL 도체는 직류회로에서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 이렇게 적으시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이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는 다 정확하게 작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앞에 주어진 이 직류회로에서 아마 이 부분을 작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이 작성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가장 정확한 것은 이 KC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직류회로에서 이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떤 보류 상태, 이 채점을 할 때 어떻게 채점할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어떤 심정적으로는 빠져도 이 직류회로라는 말이 빠져도 그 뒤에 용어만 정확하게 작성했다면 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이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정은 규정이니까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가장 정확하게 적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자, 그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조명설계 문제입니다. 이 조명설계 문제에서도 가장 평범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지요. 어떤 도로의 폭이 20m인 곳에 양쪽에 15m 간격으로 등주가 대칭 배열되어 있을 때 가로등 한 개의 전광속이 8,000루멘, 도로면의 조명률이 45%인 경우 도로 위의 평균 조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공식은 어떤 공식이 될까요? 번데스가 되겠죠. FUN은 TES다. 그래서 F는 광속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U는 뭡니까? 이 U를 조명률 또는 다른 말로 광속 이용률. 즉, 이 광속 중에서 이 광원에서 발생된 광속 중에서 P조면에서 얼마만큼을 이용합니까? 이 비율을 따지는 것이 광속 이용률 또는 조명률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조명률이 45%라는 얘기는 이 가로등 한 개에서 나온 전광속 8,000루멘 중에서 그 도로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광속의 양이 몇 퍼센트다? 45%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N은 어떤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D라는 것은 미리 보상해 준다. 감소할 걸 대비해서 감광 보상률. 그 다음에 이 1은 평균 조도가 되는 것이고요. S가 면적이 되겠죠. 다만 이 P조면이 도로일 때 이 도로의 면적을 구할 때 이 S를 구하는 것이 두 가지 있었던 거죠. S는 도로면의 면적은
도로폭을 A라고 부르고요. 요 등주, 즉 등간격을 B로 봤을 때 요 도로폭 곱하기 등간격을 2로 나누는 경우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눠서는 안 되는 경우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요 가로 이 도로 조명에서 어느 경우에 면적 구할 때 폭 곱하기 등간격을 2로 나눕니까 했을 때 2로 나눈다는 얘기는 요 등주가 즉 가로등이 몇 줄로 설치되어 있다. 두 줄 양쪽이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도로 있을 때 이 도로가 넓은 도로일 때 한쪽만 가지고는 도로면에서 충분한 조도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요 가로등을 두 줄로 배치하자. 이렇게 배치하자. 이런 의미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를 때는 대치식, 그다음에 이렇게 설치되면 지그재그시 양쪽이다. 그래서 대치식이 주어지거나 대칭이란 말 들어가는 이게 대칭이 되겠죠. 대칭이다. 또는 지그재그시 주어지면 요 가로등이 양쪽으로 두 줄로 배치된 경우니까 그때는 2로 나누는 게 되고요. 만약에 편측이다. 한쪽이라는 얘기죠. 왕복이 아니고 편도다. 한쪽만. 그래서 요 가로등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운데 중앙이든 한쪽만 배열됐을 때 한쪽이다, 일렬이다, 중앙이다 이런 말이 들어간다면 가로등이 한 줄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시설되어 있는 거니까 이때는 2로 나누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등주가 대칭 배열되어 있다라고 주었으니까 대칭 배열이니까 양쪽에 배치되어 있다. 즉 도로폭 곱하기 등 간격을 뭐로 나누는 것이다? 2로 나눈다.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석하시면 되겠지요. 요 중앙선 기준 잡아서 요 부분은 너는 여기만 반쪽씩 나눈다. 이런 의미 되겠죠. 즉 도로폭 곱하기 등간격을 전체를 2로 나눠서 너는 여기 내 구역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만 있다면 전체를 다 조명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2로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도로 조명에서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것은 평균 조도 물어봤으니까 요 평균 조도 뭐라고 뭐가 됩니까? 요 이 값은 광속 곱하기 조명률 나누기 면적이 되겠죠. 왜? 그래서 감광보상률 값은 안 주어졌지요. 조명률, 이 감광보상률, 역수, 보수율, 유지율도 안 주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뜻은 뭡니까? 감광보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는 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만 도로폭 몇 메타입니까? 20m 그리고 15m 간격 등주라는 곳은 가로등이 설치된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 등주가 되는 거니까 이 등주 간격이 15m라는 얘기는 가로등 간격이 15m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폭 20 곱하기 등 간격 15를 대칭별이니까 2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나 옵니까? 24. 답은 얼마입니까? 24 룩스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도 꼭 조심할 것은 뭡니까 했을 때 꼭 이 단위를 습관적으로 붙여주시는 게 좀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전선의 식별에 관한 아래표의 빈칸에 대해 알맞게 답하시오. 전선의 색상은 아래 표에 따른다 주어졌습니다. 여기 주어진 색깔 주어졌지요. 그럼 여기서 이 색상은 여기 L1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L2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L3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요 중성선이 있고, 그 다음에 P2라는 보호도체 있을 때, 요 각각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어떤 관공사 등을 할 때, 요 관공사 할 때 여기 전선 들어가 있는데, 쭉 여기 5가닥 들어가 있습니다. 요 5가닥이 들어가 있을 때, 어느 것이 L1상인지, 어느 것이 L2상인지, 어느 것이 L3상인지, 요게 전원측이고, 요게 부하측이라면, 요 전원측에서 부하측 갔을 때 요 부하측에서 어느 것이 L1상이고 어느 것이 L2상이고 어느 것이 L3상이고 중성선인지 보호도체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일일이 전부 다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색깔로 구별해 준다면 여기서 만약에 갈색이 들어갔다. 갈색이면 이쪽 똑같은 갈색. 갈색은 무슨 상이었었습니까? L1상 되는 거니까 이게 흑색이다. 흑색은 이쪽 똑같이 흑색 찾는다면 흑색. 여기서 흑색 똑같이 찾아서 흑색은 무슨 상이다? L2상이다. 여기 청색이 들어 있습니다. 요 청색 들어 있으면 무슨 색깔, 무슨 성이다? 중성선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런 색깔을 구별해 주자. 상별로 색깔을 구별해 주자. 이런 의미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L1, L2, L3, 그 다음에 L은 중성선 얘기하는 것이고 P2, 보호도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L1상은 무슨 색입니까? 얘는 기역자로 색이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역자. 그래서 무슨 색이다? 갈색이 된 거죠. 1번은 갈색. 그 다음에 이건 주어졌습니다. L2상은 주어졌죠. 흑색. 그 다음에 L3는 똑같이 히읗자 들어갔던 거죠. 기역, 히읗 들어가는 것이나.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역, 맨 끝에 히읗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히읗자 들어가서 무슨 색입니까? 회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상은 무슨 색입니까? 청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이다. 그래서 녹색 그리고 노란색.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이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접점 회로가 있다. 접속점 표기 방식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서 보니까 이 시험에서는 이 표시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거죠. 중요시하겠다 이런 의미 되겠죠. 그림 문제에서.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문제도 보니까 이 부분이 주의사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접속이냐 접속이냐 이 표시를 정확히 해라. 접속점인지 아니면 교차점인지 정확히 표시해라. 이걸 상당히 강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접속 표시 되겠죠. 이거다. 자, 그러면 주어졌는데 문제 보니까 요 출력이 Y1과 Y2 두 개의 출력이 주어졌고요. 가장 첫 번째 A를 누르면 Y1 여자 돼서 무슨 유지? 자기유지. 그 상태에서 Y2는 비접점이니까 Y1이 여자 되면 Y1이 여자 되면 Y1의 비접점이 열려서 요 Y2는 전등이라 가정한다면 소등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요 B를 누르면, 비접점 누르면 Y1의 여자가 소자돼서 자기유지 해제돼서 다시 붙게 되니까 그때 Y2가 전등이라면 점등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요 유접점이 주어졌고요. 릴레이 시퀀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논리식을 작성하시오. 논리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논리식은 출력이 두 개니까 Y1과 Y2 두 개니까 출력식이 Y1에 대한 출력 그리고 Y2에 대한 출력 두 개를 쓰시면 되시겠지요. 자, Y1입니다. 요 두 개 병렬이고 요 두 개 병렬과 직렬이니까 요 두 개 병렬 A 플러스 Y1 곱하기 B 바가 되겠네요. Y2는 뭐가 될까요? 그대로 Y1 바 쓰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Y1에 대한 출력식은 가로 열고 A 플러스 Y1 가로 닫고 곱하기 B의 바. 그 다음에 Y2는 Y1의 바, 비접점이 되겠다. 이게 논리식이 되겠지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접점 회로로 작성하시오. 무접점 회로, 즉 로지 시퀀스로 작성하시라는 얘기 되겠지요. 무접점 회로이다. 그러면 이 출력이 두 개니까 첫 번째 A 그리고 Y1 두 개 병렬이니까 OR 게이트. 그 다음에 비접점이니까 NOT 게이트 두 개 무슨 게이트다? AND 게이트다. 그 다음에 Y2는 Y1의 NOT 게이트 취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자, Y1입니다. 요 Y1에 대한 출력식 뭐 됩니까? 논리로는 첫 번째 A. 그 다음에 요 논리식의 앞에도 Y1, 요 아래도 Y1이 있으면 요 두 개는 무슨 유지 관계니까요? 자기유지 관계니까. 그래서 첫 번째 A 그리고 요 Y1에 대한 자기유지 요 두 개의 OR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B의 비접점 NOT 게이트 따라서 AND 게이트 되겠죠. 그 다음에 Y2는 Y1 출력에서 이 Y1의 출력에서 바로 NOT 게이트를 따라서 Y2 나오고 그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무접점 회로에 대한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간 것이 여기에 OR 게이트, 요 두 개 AND 게이트, NOT 게이트.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여기에 NOT 게이트 네 개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도면은 어떤 수용가의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이다. 도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수변전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3상 4선시 22.9kV Y결선 60Hz 쭉 주어졌고요. DS, 그 다음에 PF, MOF, DM 쭉 주어진 계통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22.9kV 측의 DS 달루기의 전격 전압은 몇 kV입니까? 단 전격 전압을 구하는 식은 기재하지 않는다. 식은 쓸 필요 없이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답만 쓰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요. 요 12 차단기하고요. 그 다음에 PF 전력 퓨즈하고요. 그 다음에 DS에 대한 전격 전압은 다 똑같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 CV, PF, DS에서 만약에 요 전압이 수전 전압이 공칭 전압이 3.3이 주어지면 얼마 됐나요? 3.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6이면 7.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kV면 24 나오는 것이고 22.9kV면 25.8 됐던 거지요. 그 다음에 66kV일 때는 72.5kV이고 154kV일 때는 170kV가 되는 것이고 345kV일 때는 362kV 되겠지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차단기 전격 전압이 되겠지요. 차단기뿐만이 아니고 전력 퓨즈 그리고 달루기에 대한 전격 전압 똑같이 되겠지요. 만약에 식을 작성해라 한다면 요 공칭 전압 예를 들어서 3.3 곱하기 1.1분의 1.2 이런 형태로서 구하는
그것이 차단기, 그 다음에 전력 퓨즈, 발록에 대한 전격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식은 필요 없이 바로 답만 써라 했으니까 22.9kV니까 답은 얼마 될까요? 25.8kV가 되겠네요. 25.8kV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MOF의 기능을 쓰시오. MOF라는 것은 두 개를 품고 있는 거지요. MOF 안에 두 가지 PT가 있는 것이고 CT 있는 것이고. 그럼 MOF의 명칭이 뭐가 됩니까?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용도는 뭡니까 했을 때 PT도 있고 CT도 있으니까 PT의 기능, CT의 기능, 그 다음에 최종적인 역할은 뭡니까? 계기용 변성기라고 있었죠. PT, CT, MOF, ZCT, GPT 전부 다 이 계기용 변성의 의미는 계기 및 계전기의 전원 공급할 용도니까 MOF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전력량계의 전원을 공급할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MOF라는 것은 뭡니까? 이 PT 기능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그 다음에 CT 기능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여 어디에 전력량계의 전원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MOF의 기능은 뭡니까?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PT 기능 되겠죠. 대전류를 소전류로 CT 기능이다 변성하여 전력량계의 전원 공급이 되겠죠. 이게 MOF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CB의 기능을 쓰시오. 이 CB라는 것은 차단기 되겠죠. 이 차단기라는 것은 개폐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단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하전류, 개폐, 사고전류, 차단. 자, 그래서 이 CB의 기능은 부하전류, 개폐 및 사고전류 또는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부하전류, 개폐 및 고장전류 차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22.9kV LA 전격 전압은 몇 kV입니까? P력의 전격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이 P력의 전격 전압은 차단기가 좀 달랐던 거지요. 3, 4, 5면은 이 전압이 3, 4, 5면은 288, 그 다음에 154면은 144, 66이면 72, 20이면은 24, 그 다음에 22.9kV 배전솔로라면 이 배전솔로 22.9kV 두 개 있었던 거지요. 21kV하고 18kV 두 개 있었던 건데 이 21kV는 변전소 기준이고 그 다음에 18kV는 배전소로 기준이니까 그러면 이 똑같은 22.9kV인데 어느 경우가 변전소고 어느 경우가 배전소입니까? 물론 정확하게 이 변전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문제 출제됐을 때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잡았습니까 했을 때 이 변압기 있을 때요. 이 변압기. 여기 변압기 단선도 되겠지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154kV에 22.9kV다. 또는 만약에 22.9kV에다가 380에서 220이다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지면 이 경우라면 변압기 1차가 154고 2차가 22.9kV라면 이 경우는 어떤 그 배전소로가 아니다. 배전소로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변전소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여기에 피력이 설치할 때 이 피력의 전격 전압 얼마입니까 했을 때 이 전격 전압 얼마입니까 했을 때 이 154책이니까 144kV 그 다음에 여기에 투투라인 들을 때 이 부분은 똑같이 투투라인이지만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21kV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이 1차가 22,900V고요. 2차가 380이나 220이라면 이 저압측에는 피력이 설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22.9kV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 개념이 배전소로 개념이니까 얼마 됐었나요? 18kV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 보니까 이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 1차 측의 전압이 22,900V이고 2차 측의 전압이 3.3kV 고압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것은 이 앞에 전압이 1차 측의 전압이 22.9kV니까 배전솔로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즉 배전솔로용 피력의 전격 전압 얼마입니까? 아니라 18kV가 되겠죠. 답은 18kV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MOF에 연결되어 있는 DM은 무엇입니까? 이 DM이라는 것은 최대 수요 전력량계 또는 뭐 최대 수요 전력계 둘 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렇게 쓰셔도 되고 둘 다 맞는 걸로 맞게 되겠죠. 최대 수요 전력량계다. 그다음 6번 문제입니다. 한 대의 전압계로 삼상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개폐기를 약으로 쓰시고 물어봤습니다. 뭐가 될까요? VS 심볼은 얘가 되겠죠. 이게 될 것이고 하나 더 하나의 전류계로 삼상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개폐기는 AS 심볼은 이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약호 물어봤으니까 약호니까 명칭이 아니고 약호 물어봤으니까 이게 되겠죠. 만약에 명칭 물어봤다면 전압계용 전환개폐기 쓰시면 될 텐데 약호 물어봤으니까 VS로 쓰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한 대 전류계로 삼상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개폐기를 약호로 쓰시오. 전류계용 전환개폐기 약호는 AS가 되겠지요.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PF 전력 퓨즈의 기능을 쓰시오. 퓨즈니까 단락 전류 차단 보시면 되겠지요. PF 단락 전류 차단이다. 그 다음 9번 갑니다. ZCT 영상 변류기 주어졌습니다. 영상 변류기 역할은 뭡니까? 일단 영상 변류기라는 것은 작동할 때 지락 사고가 되겠지요. 그래서 언제 지락 사고 시 무슨 전류 검출이다? 영상 전류 또는 지락 전류 검출이다. 그래서 지락 사고 시 영상 전류 또는 지락 전류 검출.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뭐 이 뒤에다 더 덧붙여도 되겠죠. 지락 사고 시 영상 전류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지락 계전기를 동작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 10번 갑니다. ZCT에 연결된 GR. 여기서 ZCT 주어지면 항상 지락 계전기 GR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ZCT에 연결된 GR의 기능을 쓰세요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ZCT의 GR 기능이니까 이 영상 전류에서 검출된 영상 변류기에서 검출된 영상 전류 또는 지락 전류에서 이 지락 계전기에서 어떤 그 차단기 트립 코일에 전류 흘러서 차단기를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GR, 지락 계전기 되겠죠. 즉 여기서 ZCT라는 것은 어떤 검출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GR이라는 것은 차단기를 차단할 거냐 말 거냐 어떤 판정할 수 있는 하나의 판정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트립 코일 차단기 부분은 동작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검출부냐 판정부냐 그 다음에 동작부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ZCT 영상 변류기 어떤 그 계기에서는 검출하는 검출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락 계전기 이 계전기 부분은 판정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차단기 트립 코일은 동작하는 동작부로도 구별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서 ZCT 연결된 GR기는 뭡니까? 무슨 사고 시에 지락 사고 시 트립 코일을 여자시켜 차단기를 차단한다. 여기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뭐 지락 사고 시 영상 변류에서 검출된 지락 전류에 의해 또는 영상 전류에 의해 트립 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기를 차단한다. 이렇게 좀 자세히 쓰셔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래서 이 GR기는 뭡니까? 지락 사고 시 트립 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기를 차단한다. 자, 다음 11번 문제 갑니다. SC의 기능을 쓰세요. SC는 전력용 콘덴서로서 역할은 뭡니까? 부하의 역률 개선 목적이 되겠지요. 부하의 역률 개선이다.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에 부대 설비도 있었던 거지요. 방전 코일,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 직렬 리액터의 목적은 뭡니까? 재고조파 제거. 그 다음에 이 방전 코일은 잔류 전압 방전.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는 부하의 역률 개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 갑니다. 12번 갑니다. 3.3kV 측에 차단기 적힌 전류값 600A는 뭡니까? 차단기 찾아볼까요? 차단기. 차단기에서 이 3.3kV 2차가 되겠죠. 2차 측 차단기니까 이 차단기에 여기에 600A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단기 600A 52 뒤에 옆에 600A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차단기에 적힌 전류값 600A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 전류가 암페어로 주어지면 이런 전격전류 되겠죠. 그러니까 차단기의 전격전류다. 그러면 만약에 뭐 25카다 25카라는 것은 25,000V, 25,000A 되겠죠. 25,000A. 그러면 이 전류는 25,000A라는 전류는 상당히 매우 큰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킬로암페어라는 단위가 붙으면 얘는 전격 차단 전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것은 600A니까 600A는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되겠습니다. 차단기 전격 전류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OS, 오일 스위치 명칭을 쓰세요. OS는 뭐가 됩니까? 유입 개폐기 되겠죠. 유입 개폐기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이군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이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을 본다면 대체적으로 좀 평이한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만한 모든 점수를 다 확보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수변전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좀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합격을 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